예, 안녕하세요. 제주도 입도 정착 컨설팅 전문 가운부동산 대표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주도 입도를 꿈꾸시는 분들 과연 어느 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형태로 내려오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을 목적으로 내려오시는 분들, 단순히 세컨하우스 잠깐 머물기 위해서 제주도에 부동산이나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마지막으로 아예 정착, 회사는 따로 다니고 그냥 주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정착을 어느 곳에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해안가와 중산가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닷가는 아무래도 염분이 많기 때문에, 염분기가 많기 때문에 건강상도 아주 좋지 않고요, 바람이 좀 거센 편입니다. 그래서 중산강과 바닷가 어느 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지를 또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내려오시는 분들, 뭐 펜션 나 한번 해보겠다, 커피숍 잘 되더라, 아니면 나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서 제주도 어느 지역이든 나 식당 한번 차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셔야 되는지 또는 영업장소를 구하셔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는 서울 면적의 정확하게 4배 정도 됩니다. 이 4배 정도 되는 면적에서요, 동서남북의 기후가 다 다르고요, 관광지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해수욕장 또는 해안가를 반드시 껴서 낀 곳에서 정착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나는 너무 자신 있다, 나의 레시피는 뭐 유일하다, 그래서 나는 다 불러 모을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도 제주는 바다입니다. 바다를 보며 파스타도 먹고 싶고요, 바다를 보며 숙면도 하고 싶은 곳입니다. 휴양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요즘 또 트렌드죠. 제주 감귤밭 안에 창고 안에 무슨 음식을 한다, 이거 연예인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그쪽으로 불러 모으기 쉽지 않고요, 정말 특별한 레시피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 그리고 관광객이 유동하는 그쪽 도로를 끼고 정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기 애열간도로 첫 번째 설명드립니다. 제주도를 삥 돌아서 서울과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삥 돌아서 외곽 순환도로가 감고 있습니다. 100번 도로라고 하죠. 제주도는 일주도로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해안가를 따라서 일주도로가 삥 둘러져 있는데요, 드라이브를 한번 해봤더니 거의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그러면 그 다음에 위쪽으로 서울로 치면 내부순환도로가 될 텐데요, 제주도에는 중산간도로가 있습니다. 중산간도로. 자, 일단 1132 도로가 일주도로고요. 그리고 중산간도로는 1136이 되겠습니다. 1136 도로 1136은 중산간, 제주도의 중간을 돕니다. 그럼 그 위쪽으로 가는 건 산록도로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산록도로. 그런데 일주도로가 남쪽에 있으면 일주남로, 간단합니다. 일주도로가 남쪽은 일주남로, 일주북로, 일주동로, 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산록북로, 산록남로, 중산간 북로, 중산간 서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태처럼 세 갈래죠. 맨 끝에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한라산을 기점으로 바닥 밑으로 산록도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도로를 왜 중요시 하냐면요, 관광객들은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렌트카를 빌려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당 관광지로 또는 음식점 또는 사진 명소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동을 하는 코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요, 공항에서 렌트를 해서, 제주국제공항에서 렌트를 해서 애월에 있는 곽지 해수욕장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비를 찍으면요, 제주국제공항에서 일주도로를 그대로 가다가 해수욕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일주도로 주변에는 맛집이나 잘 되는, 영업이 잘 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원칙상 치면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일주도로변에 잘 되는 뭐 식당이나 음식점, 카페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주도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닷가와 좁은 일주도로면도 있지만요, 특히 뭐 한강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앞이네요, 그죠? 이렇게 좁은 면도 있지만 이게 넓은 면도 있습니다. 이 안에 뭐 펜션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바다가 멀다 보니까 바다 경관이 나오는 일주도로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일주도로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기 애월간 도로가 따로 있는데 여기 드라이브 코스인데요, 이쪽 도로는 장사가 잘 되지만 조금 안으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일주도로변에는 맛집이나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육지 생각만 하시고 일주도로변에 큰 가게를 차리시거나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들릴 수 있습니다. 뭐 해장국 한 그릇 먹으러 또는 저녁 식사하러 들릴 수 있지만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닷가에 접한 김에 바다 보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예를만 들어볼게요. 구원포구 앞에 있는 도렴전, 이 도렴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도렴전은요, 보시면 경관이 아주 수려합니다. 뭐 공항에 가보시면 공항의 벽에 많이 이제 경관들이 나와 있는데 이 도렴전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곳입니다. 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이죠. 웨딩 촬영이나 또는 제주의 드라이브 코스로 한번 대라 그러면 여기가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가게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가게 주변에 도로 통행량도 많고요, 주변에 가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해안가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해안가라고 비싸기만 하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5손가락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해안가, 해안도로에 접해 있고 뷰가 나온다고 해서 비싼 것 뿐이죠. 실제로 관광객들이 수월하게 들어가고 그냥 로드 손님이라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좀 한정적입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그래서 어느 지역이 그 지역에 해당하는가를 반드시 저와 상담을 하시고 난 뒤에 결정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분,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분을 어느에 정착을 해야 되느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닷가는 일단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책했던 제주시의 가장 서쪽 마지막 동인 외도 1동이라고 있는데요, 외도 1동, 외도 2동까지 있는데요, 그 지역은 해안 도로까지 걸어서 한 7분이나 5분 거리밖에 안 됐으니까요, 제가 심었던 유실수들이 다 바닷가 쪽에 접한 쪽은 다 죽었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있는 집 안쪽으로 심은 유실수들이나 뭐 조경수들은 다 잘 자랐는데요, 바닷바람을 맞는 곳은 워싱턴 야자랑 카나리아 야자 빼놓고는 다 죽더란 말이죠. 식물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양을 원하시는 분 또는 휴양을 원하시는 분은 바닷가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좋냐? 최소한 해발 한 100m 또는 한 50m, 80m, 바닷가하고 2km, 3km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바닷가에 한 1.5km 정도만 돼도요, 저기압이고 바닷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아주 작은 그 염분 알갱이가요, 제 빨래를 널어놓으면, 예를 들어 빨래 널어놓으면 빨래가 완전히 눅눅해질 정도로 계속 불어옵니다. 밤새껏. 그래서 바닷가는 절대 금물. 그러면 중산간 어디가 좋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산간도 워낙 많으니까요. 자, 다시 제주도 지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주변이 해당이 되는데요, 너무 높은, 해발보다 너무 높은 곳은 많이 습합니다. 그리고 많이 좀 무섭죠. 많이 외집니다. 제주가 생각보다 밤이 되면 많이 컴컴하거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지역은 광령, 뭐 소길, 유수암 요 정도 괜찮습니다.
타운하우스도 많이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공항가도 한 15분, 20분 거리면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신제주로도 한 10분 거리. 그래서 나는 요양을 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육지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분들은 애월이나 한림권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동쪽으로는 조천권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차량으로 30분에서 25분 거리 정도는 가까우셔야 되는데 바닷가를 피하면 어느 지역에 해당되냐면요. 애월읍, 소길, 소길리, 유수암리, 광령리 뭐 이 정도 지역이 되겠네요. 또는 봉성리까지요. 좀 멀게는 봉성리, 상가리, 뭐 하가리 이 정도 되겠고요. 바닷가 마을을 뺀다면 신엄리도 뭐 육지 쪽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조천읍 쪽에서는요. 조천읍 쪽에서는 함덕까지가 보통 기본선이라고 봅니다. 시내권이라고 보죠. 서울로 치면 뭐 수서, 수지 또는 분당, 뭐 일산, 뭐 한 미사리, 요즘에는 뭐 남양주까지는 거의 생활권이니까요. 남양주 정도 까지의 거리를 제주도에서는 함덕 정도 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대리기사님을 불러도 9,000원이면 가는 곳이 함덕이거든요. 그래서 함덕권 정도 안에, 함덕권은 조천읍입니다. 조천읍 함덕리, 함덕 해수욕장 인근에만 거주를 하시고 정착을 하셔도 뭐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착을 하시면 되시고, 아니다 나는 좀 멀리 떨어져도 뭐 서귀포가 따뜻한 서귀포에 정착을 해도 나는 뭐 급하게 올라갈 일은 없다. 공항과 뭐 가깝지 않아도 되고 좀 한가해도 된다 한다면 이쪽 지역을 선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냐면 뭐 대포동, 상여동, 뭐 예래동, 뭐 서홍동 이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남원읍에서는 뭐 위미리, 의귀리 그리고 표선까지 들어간다면 뭐 한 신산리 정도까지, 공항 예정지하고 얼마 안 떨어진 신산리 정도까지는 그냥 기후가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중산간 쪽은. 대신 조금 외지고요. 대부분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저녁 되면 막 조용합니다. 6시 반. 요즘같이 해가 일찍 떨어지는 겨울철에는요. 6시 반만 돼도 동네가 아주 조용합니다. 대부분 농사를 지시니까요. 하지만 시내는 좀 다릅니다. 시내는 많이 육지에서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녁 11시, 12시까지도 뭐 치킨 배달하실 수 있고 시켜서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야식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뭐 생활권이 됩니다. 자, 마지막 거주를 위한 세 번째입니다. 거주를 위한 정착은 어디가 좋으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드릴 게 많긴 한데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기후, 제주도 동서남북에 대해서 기후가 워낙 다르거든요. 지형도 다르고요. 바다에 침식되어 있는 그 돌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따른 기후에 따른 제주도 토착민, 제주도 지역주민, 지역세, 뭐 육지에서도 충청도 사람들 많이 느리고 전라도 사람들 좀 억양이 억세고 경상도 사람들 뭐 얘기하면 막 싸우는 것 같고 강원도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의 성향이 지역 색깔이 있듯이 제주도도 매우 강합니다. 그걸 설명드리면서 어느 지역의 지역 색깔이 어떻다. 그거는 어느 한 이유 때문이다. 지역색이 있는 이유는 기후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거주하실 분들 어느 데를 추천해 드리냐면 일단 신공항 예정지 지금 오늘입니다. 바로 원희룡 도지사님이 도지사라고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기자회를 했죠. 그러면 신공항 예정지 인근은 예전에 100만 원이었던 토지 시세가 평당 500으로 5배를 뛰었습니다. 평균입니다. 근데 지금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실제로 제 예상에는 신공항 공사는 반드시 착공이 될 겁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이쪽은 지금도 거품이 많이 껴 있고요. 토지 값이 평당 300만 원 이하짜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작은 토지는. 그래서 정말 제주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신공항 예정지, 특히나 구자업소부터 표선까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두 번째, 서귀포 남쪽, 서귀포 동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부터 뭐 분홍들이 살았던 마을이죠. 이 서귀포 마을은요, 이 동지역은 예전부터 비쌌습니다. 토지 가격이. 제가 입도했던 2011년에도
이 서귀포 동지역은 해안가 토지가 45만원, 50만원 할 때 이 서귀포 동지역은 그때도 평당 1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400만원 되겠죠. 마을 땅은 300에서 400 사이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동지역은 살기는 좋지만 정착하기 힘든 이유가 토지값이 너무 비싸다. 집을 사려면 최소한 5억 이상은 줘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큰 집을 원하시는 뭐 시골의 넓은 마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곳, 종합해서 가장 요즘에 추천하는 곳은 판포입니다. 판포리, 그러니까 한경면이 되겠는데요. 물론 한경면도 그전보다는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평당 한 60만 원이면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불과 1년 전이었는데요. 지금은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보셔야 되고요. 마을 땅은 뭐 200만 원까지도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신화역사공원과 아시다시피 신화역사공원과 제주영어교육 도시개발구역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땅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뭐 평당 1000만 원까지도 부르거든요. 그 인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이면 평당 100만 원, 100평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교육 도시 아이들을 보내려고 입도하신 분들이 대부분 조금 벗어난 곳에 뭐 같은 돈이면 한 500평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거의 판포까지, 판포리, 고산리 또는 대정읍까지 다 걸쳐서 많이들 진출하셨기 때문에 예전보다 토지값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평당 100만 원이면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영업할 수 있는, 마을과 가까운 마을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경면, 한경면 중에 고사리, 뭐 판포리, 뭐 금등리, 뭐 여러 곳이 있겠죠. 그리고 대정읍, 일과리,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릴 곳은 정말 투자 목적이 아니고 내가 뭐 장기적으로 투자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한 3억 내외로 넓은 집에 여유 있고 공항과도 별로 떨어져 있지 않고요. 멀지 않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고 싶다거나 집이나 부동산을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추천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경면 쪽, 뭐 저지리도 포함이 되겠죠. 한림우 저지리, 뭐 고산리 이쪽서부터 대정읍까지 여기 아주 추천합니다. 아직까지는. 분명히 보십시오. 한 1년 안에 2배 정도는 땅값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땅값은 충분히 뛰었습니다. 지금 남은 데는 요게 한 군데입니다. 요거 한 군데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가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개발이 약간 중단되거나 주춤한데요. 판포리 쪽만, 한경면 쪽만 굉장히 활발합니다. 개발이.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곳은 뭐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해안가를 선택해라. 4대 해수욕장, 뭐 제주도 4대 해수욕장, 협재, 곽지, 함덕, 뭐 3달 정도 되겠습니다. 4대 해수욕장 또는 나머지 해수욕장 인근 차량으로 10분 거리를 공략해야 된다. 영업을 위한 분이라면. 또는 펜션이나 음식점, 뭐 카페를 원하시는 분은 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땅값이 비싸더라도 해안가에 정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요양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중산간. 그렇죠. 공기가 좋은 한 해발 150m에서 한 300m 정도 되면요.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중산간을 추천해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공항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아직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영업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면 추천해드렸죠. 애월과 한림, 뭐 금악서부터 애월의 소길리, 유수암리, 광령리, 약간 중산간 쪽, 고성리 이렇게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구자읍 쪽에는 뭐 조천읍, 서늘리, 와흘리, 산을 좋아하시면요, 서늘리, 와흘리, 뭐 함덕리, 뭐 신촌리, 뭐 바닷가 마을이긴 하지만 그 인근으로 좀 위쪽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세 번째로 정말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신공항 예정지, 제주공항 시내권 박짝박짝한 거 싫어하시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조금 떨어져서. 근데 애월은 평당 한 250만 원 합니다. 주택지들. 근데 작은 땅이 있지도 않거든요. 뭐 250, 300만 원인데 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쪽을 조금 벗어난 지역, 한림은 좀 냄새가 나는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빼놓고 하다 보니까 한경면, 이제 뭐 판포리서부터 뭐 고산리 이쪽 해당되고요. 근데 투자든 생활여건이든 나쁘지 않다. 왜냐? 영어 국제도시와
신화역사공원을 인근에 두고 시내에도 차량으로 35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정말 거주를 목적으로 또는 시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직장 생활 할 겁니다. 아니면 저 그냥 편하게 너무 북적거리는 거 싫고 거주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자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3억이나 한 3억에서 4억 사이로 좀 넓은 대지에 좀 여유 있는 공간에서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하면 이쪽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1년 안에 거의 2배 정도 토지 시세가 오를 예정이라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천해 드리고요. 예고해 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제주도 전체 기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와 제주의 지방색, 뭐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의 지방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